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중국 국가부도선언, 방금 시진핑, 뱅크런, 긴급 발령. 중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으며 사실상 국가부도 상황입니다.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해외 자본은 빠르게 이탈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채권, 지방은행이 디폴트에 빠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내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수출을 덤핑으로 처리해야 팔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계층, 연령, 민족 갈등, 인구 감소 등이 한계치에 봉착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패권 전쟁발 관세 폭탄은 중국이 붕괴하는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당장은 세계가 공동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최대 수혜는 대한민국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중국 국가부도 선언, 방금 시진핑 뱅크는 긴급 발령. 자, 중국의 경제위기, 금융위기.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위기 터졌다라고 뉴스들도 많이 나와요. 왜냐? 공산주의 일당국 체제라서 이게 발표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미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보세요. 중국 경제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먼저 중국 국가부도 빠졌다. 경기 침체, 부동산 붕괴입니다. 소비 지출 감소, 투자 감소. 지금 중국 심각해요. 부동산 추락하는데 말로는 또 다시 또 살아났네 그러지만 지금 고점 대비 30%에서 50% 폭락한 이후에 회복할 기미를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소비 지출, 온라인 알리바바 매출 급감한 게 그 사례고요. 성장률도 지금 4%. 이게 웬 말입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6%도 성장률이 낮다고 하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지난 지금 미국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중국은 4%? 이거는 미국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산, 감소, 실업률이 특히 청년 실업률이 난리예요. 그 다음에 자본 이탈, 유령 도시가 30개. 여러분들 신도시가 30개 정도라면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아도 미분양이 3천만 개예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3천만. 자, 우리로 따지면 100만 가구 정도죠. 그렇죠. 30분의 1이니까 100만 가구잖아요. 여러분들 미분양 100만 가구. 우리나라 지금 미분양 10만 가구도 채 안 되는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스타벅스 매장 급감, 애플, 구글 투자 축소, 중국 주가, 외국인 파상적으로 매도. 물론 지금은 좀 버티고 있는데 중국 주가가 제일 못 갔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하고 버금가게끔.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거의 신고가 근처입니다. 자, 이제 붕괴 징조 8월 제조업 생산 작년 8월이에요. 4.5%, 실업률도 5.0, 정유 설비 마이너스 6.2, 철강 생산 마이너스 6.5, 중국 20년간. 그래서 원래 잃어버린 30년, 일본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가 따라갈 줄 알았더니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어요. 세계 주요국 국가 채무현황 볼까요? 자, 세계 2023년 710조 달러. 와, 세계 90경입니다. 빚 때문에 경제위기 터지면 진짜 정말 난리 날 거죠. 일본 보세요. GDP 대비 424%. 일본도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 근데 정부 부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또 해외 부동산도 많이 사놓고 해가지고 좀 버틸 수는 있어요. 홍콩 GDP 대비 341. 홍콩 마룡콩이 이것도 중국이 일종. 중국 보세요. 그 대국 인구도 15억이나 되는 인구 300%가 뭡니까? 기업 부채가 특히 많아요. 자, 중국이 300%는 우리나라 300%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 거의 500%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친 거예요, 저 정도. 그 다음에 그것도 정부 부채도 아니고 기업 부채. 유로존 GDP 대비 298. 여기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쇄 가능하고 우리나라 276. 왜 우리나라 276을 높게 보냐면 정부 부채보다는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 GDP 대비 248. 그 다음에 터키, 남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200% 전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빚이 많은 나라들을 쭉 했는데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 보시면 중국 국가부도는 세 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경제 위기론 확산, 경기 부양책 규모 눈덩이. 자, 내부 문제가 있고요. 외부 도전, 사회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버블, 공급 과잉, 가격 하락, 청년 실업률, 산업 불안, 소비 침체, 제조업 둔화, 생산, 소비, 투자. 지금 이 세 가지 내부 문제에 휩싸여 있어요. 부동산 거품 20% 이상을 차지하는 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부동산이 완전 폭락, 청년 실업률, 제조업, 솔직히 내부가 완전 거의 망가졌다고 봐야죠. 외부 도전, 대외무역 갈등, 미국, 주변국, 특히 1대1로 빚을 못 받아가지고 난립니다. 중국 이탈, 공급망, 지금 탈중국화를 선언한 나라들이 많아요. 미국 패권과 전쟁, 미국하고 전쟁. 왜냐면 핵심 기술을 너무 많이 빼갔어요. 중국이. 못된 짓. 우리나라한테도 엄청나게 기술 많이 도둑질했잖아요. 그러니 핵심 기술에 대한 제재로 패권 전쟁, 명분을 준 거죠. 폭탄 관세. 엄청나게 지금 트럼프한테 관세 두드려 맞고. 계층 연령, 비공산당 젊은 층 불만이 그냥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젊은 층 계급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그냥 해외로 빠져버려요. 인구 감소, 고령화 복지. 자, 경제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어요.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중진국의 함정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불확실성, 민족 독립. 지금 계속 독립운동 일어나고 있어요. 기술 탈취. 세계로부터 지금 온갖 미움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 첨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첨단 산업들이 묻혀버리는 거죠. 중국 지방정부 디폴트, 결국 뇌관 터졌다. 자, 제가 막 터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뉴스에서 그러잖아요. 자, 정부 디폴트, 지방정부 특수법인 채무불이행. 이미 지방정부는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졌어요. 모라토리움. 자, 연쇄 폭발, 지방정부 채무 6,644조. 와, 1경 이상입니다. 아무리 중국이라도요. 1경이 뭡니까? 중앙정부, 공산주의 디폴트설, 위기 탈출. 자, 신용 볼까요? 피치, 중국 국가 신용 등급이 부정적이에요. 아직도 긍정으로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떨어뜨릴까 그 상황이에요. 지금 무디스, 중국 국가 신용 역시 부정적. 신용 등급 하향. 하락폭은 아직 조금 멈추고 있지만 방향이 엉망진창이죠. 방향이 지금 완전 바닥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작은 부족, 중국 경제 모멘텀 상실, 투자 추락, 킹달러, 위안화가 약세. 이것도 지금 문제고, 종합적으로 성장률, 부동산 폭락, 기업 부도. 자,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이에요. 왜 거짓말하냐, 중국이 무슨 국가 부도냐. 여러분들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도의 어떤 얘가 아마 민주주의였으면 국가부도 선언했을 거예요. 가장 지금 위험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 맞아요. 지금 한번 제 말이 거짓인지 한번 쭉 파고 들어가 보세요. 자, 중국은 완성제를 만드는 국가인데 여기가 위기에 빠지면 당연히 기초제, 중간제 나라들이 금융위기,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베트남, 태국, 인도, 싱가포르 뭐 금융위기가 터지든 금융위기 근처에 가든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 마지막으로 원유, 원자재,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까지 이렇게 전염은 되는데 중요한 건 중국은 완전히 무너져도 다른 나라들은 반절 정도밖에 안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타격은 있겠죠. 수출이 비중이 크니까. 하지만 중국 무너지면요, 우리나라한테는 땡큐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완전 망한다면 중국 때문에 망해요.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망한다고요. 너무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중국의 문제 8가지. 미중 패권 전쟁 가장 크고, 과도한 부채, 기업 부채가 특히 많아요. 이 기업 부채가 많아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홍콩 대만 문제, 주변국 국토 문제로 지금 맨날 싸우고 있고, 지방정부는 이미 디폴트입니다. 지방정부가 뭐 파산된 것은 파산 아니나요? 공산주의 정권의 한계, 불투명한 경제. 이미 디폴트, 국가 부도가 났어도 선언 안 한다고요. 인건비 상승, 해외 기업이 이탈, 1대1로 적자, 달러 소진도 심각해요.
자, 부동산 폭락, 헝다, 비구이안, 완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중국 지방정부, 개발회사, 기업 디폴트. 먼저 중국 디폴트부터. 자, 중국 올해 지방채 1,110조 원 디폴트 사상 최대. 지방정부, 지방채 디폴트 1,500조 사상 최대 규모예요. 중앙정부 보증 믿고 투자한 사람들 공경에 빠졌어요. 왜? 중앙정부는 자신만만했겠죠. 지금 은행이 하루에 뭐 8개씩 문 닫네, 5개씩 문 닫네. 지금 그러잖아요, 중국. 지방정부 상품채권 60개 디폴트, 개발회사, 비구이안, 완다, 왕커, 헝다, 완다. 디폴트 위기에 빠졌거나 디폴트가 됐거나 이제 겨우 회복하거나 그 중에 하나. 기업들, GDP 대비 20% 이상 차지한 개발회사가 지금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문제다 이 말이죠. 23년 중국 국유기업 포함 19곳은 이미 위기 확산됐고요. 외채 비중이 높은 76.1은 중국 중앙정부도 어떻게 못해요. 얘들은 그냥 컨트롤 이탈됐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보세요. 경제성장률, 자 보세요. 꼬꾸라진 거 봐봐요. 소비 현재 회복 못하고 있어요. 4%대에서 나란히 가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이거 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니냐.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달라지죠. 디플레이션은 최악인 거예요. 생산자 물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일본 잃어버린 30년 된다는 얘기예요. 소매 판매 증가율, 이게 뭡니까? 산업 생산 증가율, 이게 뭡니까? 청년 실업률은 21% 하다가 통계를 지금 안 내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30% 넘긴 것 같아요. 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백약이 무효래요. 경기 부양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 부동산 금융권이 너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부동산 투자, 거기에 금융과 신탁들 수익이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사,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은행들로 확산되겠죠. 3조 달러에 13%에 해당하는 자금 조달 무효과예요. 부동산 침체 아주 지금도 심각하고 채권 발행도 힘들어요. 지금 이제 지방 세수 감소하는데 지방의 채권들을 인정을 안 해요. 쓰레기로 생각해요. 채권 남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실 채권 증가, 지방 총부채 23조 달러 합쳐버리니까 중앙은행, 중앙정부, 중앙은행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중국 첨단 산업 발전은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중국의 위기, 중국의 첨단 산업이 이만큼 올라왔어도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첨단 산업 어떻게 살리겠어요? 지금 부동산으로 소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발전시키겠습니까? 여기서 붕괴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횡재하는 거죠. 자, 중국 산업 한국 위기, 석유 철강, 전기차 배터리, 첨단 산업. 5년간 나프타 분해 설비 56% 중국 신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롯데케미칼 철수, 포항 철강 폐쇄 공포, 중국산 저가 공습.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100개를 들지 않고 우리나라 완전 저가 제철 막 쏟아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지금 상당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적자로 전환될 만큼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첨단 산업. 자, CS 첨가기업 30%가 중국 기업입니다. 기술이 없댔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중국이 지금 국가부도 상황이다. 그런데 첨단 산업은 발달했다. 이게 앞뒷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자, 국가부도는 부도고요. 이미 그동안에 진척되고 도둑질을 했던, 연구를 했던 진척된 사업이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첨단 산업까지. 이게 지금 최첨단을 달리는 것들이 탄력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흔들거리고, 자, 지방에 독립하려고 하는 민족들이 쑥쑥 자라나는데 무슨 놈의 첨단 산업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걱정부터 해야지. 자, 중국 IMF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지,
자꾸 이거 보고 비판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국가부도에 빠져도 체제 위협으로 부도를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